전과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, 그것도 좀 안 좋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아이가 배당이 됐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죠. 잘못한 거는 있지만 이게 양육이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의미 없는 어떤 내용이 되니까. 내가 더 아이를 사랑하는데 약간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환경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양육권을 쟁취해가지고 갔는데 1년 뒤에 못 키우겠다고 못 키우다 가져가는 바꿔달라고 분도 하는 많아요. 분들 많죠. 네. 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판결을 변화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전력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 거죠. 1심에서 사실은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있어요. 여기서 이제 형사 관련된 얘기라 다 말하기는 좀 힘든데, 남편의 어떤 전력 자체가 그 아이의 양육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형의 것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좀 있었고, 다만 그 사람의 이제 성향과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었고, 그 아이에게까지 악영을 미칠 거는 아닌 걸로 저희도 보였거든요. 아이한테 영향을 주든 안 주든 전과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, 그것도 좀 안 좋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아이가 배당이 됐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죠. 그냥 얼핏 들으면. 그 변호사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 좀 잘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있지만 이게 양육이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의미 없는 어떤 내용이 되니까 양육권 판단에서 배제가 될 수 있겠지만, 사실 저희가 이제 항소심에서 이야기를 잘했던 거는 그런 부분들이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,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입증을 했다고 그때 입을 잘 턴 거죠. 아버지의 전과가 아이에게 영향을 충분히 그렇죠. 줄 수 있다. 요구를 갖추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엄마와의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크다. 굳이 따지면 엄마의 정서적 유대가 6, 아빠의 전력이 4? 그 정도? 6대 4?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아마 못 가져왔을 거예요. 둘 다 있었으니까 이게 성공했다라고 그렇죠. 봐야 될 것 같긴 한데, 근데 아무래도 남편의 전력을 문제 삼는 거는 사실 말만 잘 맞추면 빠져나갈 수도 있을 정도의 범죄 유형과 양태여서, 사실 저희가 이걸 얽어가지고 영향이 있다라고 끌고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었고, 엄마의 이런 유대나 이런 것도 사실은 1심 때 강조가 좀 부각이 안 잘 안 됐다고 됐죠. 사실 엄마의 양육 의지나 이런 게 조금 그거를 좀 강조하는 게 되게 급선무였어요. 소송이 요리랑 좀 비슷한 거예요. 아까 말했던 뭐 정과, 뭐 정서적 유대, 양육 의지 이런 건 다 재료인 거죠. 근데 같은 재료라도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. 재료 자체에 좀 변화를 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요리를 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. 입을 굉장히 잘 터시는 그런. 아, 좀 괜찮았나요? 네, 양육권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더 아이를 사랑하는데 약간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환경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 양육 환경 조사를 보통 하지 않나요? 일반적으로 재판은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서조사관님이 양 당사자를 심층 면담을 하고, 때때로는 애가 살고 있는 집에 출장을 나가서 사진도 찍고 면담도 하고 옵니다. 양육 환경은 어떤지, 그 다음에 부모나 이런 분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한지,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, 애랑 서로 어느 정도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판사님한테 보고서를 올리죠.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돌봄의 사랑인지 아니면은 집착의 사랑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양육권 가지고 사실 지금 싸우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긴 한데,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. 그렇죠. 서로 안 키우겠다고. 처음에 의뢰자들이 왔을 때 저는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. 저는 다 필요 없고 양육권을 꼭 갖고 싶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7, 80%다. 사실 재판이 끝날 때쯤 보면은 정말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간다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어리고 이러면은 사회생활을 하느라 조금 이렇게 바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간다가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. 엄마한테 간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라거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요즘은 일하는 아버지들도 뭐 분들,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애를 잘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니까.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애를 좀 주양육을 하게 하고, 면접교섭에 주말에 좀 바쁜 사람은 좀 하고 양육비를 좀 주고, 이게 오히려 좀 이상적인 돌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요. 그렇게 해서 양육권을 쟁취해가지고 갔는데 1년 뒤에 못 키우겠다고 못 키우다 가져가는 바꿔달라고 분도 하는 많아요. 분들 많죠. 네. 어떻게 변론을 잘하고 증거를 잘 모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1심과 2심이 다르고, 그다음에 이혼이 다 끝나도
2, 3년 뒤쯤에 양육자 변경 신청 또 들어가면 또 바뀔 수도 있고 뺏겼다 하더라도 한 2, 3년 정도 면접교섭 잘하면서 아이와의 라포를 형성하셔서 애가 말을 잘할 때쯤 양육자 변경 신고를 그렇죠. 주면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해보고 넌 엄마랑 살래? 아빠랑 살래? 그렇게 해서 되찾아 오는 경우도 많죠. 네. 인생이 길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일회적으로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 가사조사관과 얘기를 할 때 아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게 나오면 사실 가장 도움이 됩니다.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데요. 아빠랑 있는 것도 좋은데 엄마도 보고 싶어요는 면접교섭으로 해결을 하고요. 아빠랑 있는 게 힘들고 엄마랑 있고 싶어요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만들죠. 근데 법원에서 강제로 데려다가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판결 선고로서 해결을 하죠. 그 어떤 애들이나 자기 아빠가 있는데 불만이 좀 있어도 조사관이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아빠랑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말하는 애는 거의 없어요. 그거는 조사관님들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지는 않으시고 말은 애가 아빠가 좋아요라고 했지만 사실 내심의 의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판결에 있어서는 누가 데리고 있느냐가 사실은 되게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오늘도 승소의 성지를 통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직접 다룬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가족 문제는 늘 조심스럽고 무겁게 다가오는데요. 하지만 오늘 사례처럼 절망처럼 보였던 상황도 기록과 증거, 그리고 전문적인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승소의 성지였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